우리 이유식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이제 쌀쌀해지면서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김장은요, 김장이 아니라 금장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들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24일 AT 농산물 유통 정보 등에 따르면 19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판매되는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요. 이 평년에 비해서 24%가 올랐고요. 24%. 네, 그리고 예. 무가격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34%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추도 문제인데요. 네. 고추 역시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좀 오름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나 평년보다는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김장이 시작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김장이 부담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예. 상황인데요. 또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대목이기도 하죠. 네. 배추 농가에서는요. 좀 질 좋은 농산물 시기 잘 맞춰서요. 좀 공급 잘 될 수 있도록 출하 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생강과 사과, 고구마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가락동 365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역적으로 비가 내린 지역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채소의 반입량과 가격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은 1,497톤 들어왔고요. 과일 과채는 784톤, 일반 채소는 4,839톤, 어제에 비해서는 315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겠습니다. 배추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564.8톤이고요. 어제는 469.5톤, 어제에 비해서는 95.32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665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5,469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196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10kg 상품 기준. 자, 4,600원대 가격이 10월 24일까지 이어졌습니다. 24일 이후에 상승하면서 오늘은 5,665원의 평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감자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22톤이고요. 어제는 190.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31.73톤 증가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시죠. 수미감자 20kg 중품 기준 평균가 26,395원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28,895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2,500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 20kg 중품 기준입니다. 10월 22일까지는 26,000원대 가격이 이어졌고요. 22일 이후에 상승하면서 24일은 31,4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하락하면서 오늘은 26,39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피망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5.94톤이고요. 어제는 24.1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1.789톤 증가한 반입 물량입니다. 가격 보시죠. 홍피망 10kg 특품 기준.
오늘은 14만 5,200원의 평균가, 어제는 13만 4,818원의 평균가였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만 원 이상 1,382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가격 보겠습니다. 10월 22일은 10만 1,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4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14만 5,200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최고가를 보면 광주 남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15만 2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도 광주 남구가 가장 높은 11만 3,600원, 장흥군이 8만 3천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깻잎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46.61톤이고요. 어제는 46.94톤, 어제에 비해서는 0.3톤가량 감소한 반입 물량입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 오늘은 15,386원의 평균가, 어제는 16,781원의 평균가였습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1,395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입니다. 10월 23일 23,300원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15,3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서천군이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23,5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서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5,086원, 공주시는 14,500원, 금산군은 13,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고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107.3톤이고요. 어제는 127톤 들어왔는데 어제에 비해서는 19.7톤가량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시죠. 홍고추 10kg 특품 기준. 어제는 13만 4,081원의 평균가, 오늘은 14만 3,813원의 평균가, 어제에 비해서는 9,732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11만 5천 원대의 최고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4일 상승하면서 15만 5천 원대까지 기록을 했고요. 어제 약간 하락하는 듯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14만 6천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범위도 한 달로 넓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격의 낙차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10월 2일 같은 경우는 54,4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오늘 14만 3천 원대에 거래됐는데요. 한 달간 쭉 놓고 봤을 때 약 9만 원의 편차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홍고추 56,249원입니다. 강원 평창군이고요. 전남 나주시 10만 3,478원, 광주 광산구 87,767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나주시가 15만 원으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광주 남구가 10만 9,600원대, 나주시는 10만 3천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홍고추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늘의 채소는 바로 생강인데요. 이 생강의 경매 상황은 어땠을까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한 오후까지 비 소식이 계속 이어지면서요. 산지에서 이곳 가락동으로 많은 농산물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디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인 생강은 좀 어땠는지 좀 더 꼼꼼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생강. 생강나는 생강. 예. 경매사님 좀 전국적으로 비가 좀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평소보다도 좀 반입이 더디게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강은 좀 어떤가요? 생강은 제가 지금 출장을 갔다 오는 중인데 출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입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생강이 원래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생강이 제대로 도착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차들이 좀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비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생강에 대한 반입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반입이 지금 되고 있나요? 지금 네. 오늘 산지 연락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전일 대비해서 34% 감소한 한 17톤 정도가 반입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17톤. 그럼 좀 작년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좀 차이가 나나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지금 59% 정도
반입이 되고 있고요. 시세는 한 170%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시세 부분을 좀 더 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한번 좀 생각별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이제 생강은 원강, 구강, 재강 이렇게 나누는데 원강이 시세가 6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그 다음에 구강이 3만 7천 원에서 한 3만 원. 그리고 이제 재강이 4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이제 반약이 지금 좀 감소를 지금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좀 보고 있는데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래도 가격은 좀 괜찮은 가격 아닌가요? 많이 좋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70% 정도 형성되고 있으니까 네. 아주 전년에 비해서 월등히 시세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이 산지에 계신 분들이 아이고 그나마 올해는 좀 생강 키울 맛 낫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생강에 대한 종류를 먼저 좀 살짝 짚어주셨는데 네. 생강의 종류가 좀 꽤 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생강은 품종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아마 그 생강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그 새로 자라는 그 신강, 그 다음에 그 이제 종구로 들어갔던 구강, 그 다음에 이제 잘라지거나 한 조금 삐품 형태의 재강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종류별로 보면 네. 예, 원강이 한 75% 정도, 그 다음에 구강이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재강, 병강이 한 10% 정도 생산되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75%가 이제 원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되고요. 우리가 네. 이제 쉽게 흔하게 만나고 있는 게 이제 대부분 다 원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이제 가장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특징들이 다 있나요? 오늘 사실 좀 생강을 준비해 주세요 했는데 말 그대로 비 때문에 좀 더디게 반입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직까지 가락동에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강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네. 좀 구도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신강, 또 이제 원강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강은 원래 이제 황금색을 띠고 네.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살이 많이 올라서 또 오동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흙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덜 묻어 있고 해서 색대기 굉장히 우리 그 금처럼 황금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신강이. 그러면 이제 구강은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전년도 종구로 들어가서 그걸 땅 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왔기 때문에 색택이 좀 회색을 약간 띠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재강은 이제 이렇게 신강하고 똑같은데 좀 부러지고 해서 조그만한 것들, 엄지손가락만한 거 이런 것들을 재강이라고 합니다. 네, 잘 아셨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제값을 잘 받는 생강들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생강들 특징이 있을 텐데 어떤 생강을 좀 좋은 생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생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강 고유의 색대기는 황금색을 좀 띄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이 좀 만미너리처럼 오동통하니 좀 살이 올라야 되고, 그다음에 좀 흙이 안 묻어 있어야 시세를 잘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뭐 어동통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어동통한 특품이 이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값 받는 네. 그런 특품의 기준이 좀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오동통한 이런 생강인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발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린 애기 손처럼 조그마한 것보다는 야구 글러브처럼 좀 크게 발이 이렇게 형성이 크게 된 것들이 시세가 잘 나옵니다. 네. 지금 뭐 오동통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생강을 봤을 때 이렇게 좀 통통하게 네. 좀 이렇게 곰 발바닥처럼 이런 생강이 제값을 잘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경매사님, 좀 경매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좀 호리호리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좀 그래도 날씬하도 소리 듣지 옛날에 태어났으면요 우리는 쳐다도 안 봐요 우리 스타일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살이 좀 쪄야 되는데 살이 안 찌네요. 네. 우리 같은 스타일 말고 좀 통통한 생강이 제값을 잘 받는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생강이 이제 이런 반입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 김장철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제 날짜들 좀 먼저 체크해 주신다면 언제로 보고 계세요? 늘어난 시기를. 시기가 한정된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충남하고 경북 지역이 한정되고 나오는데 아마 11월 초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11월 한 5일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말 그대로 생강의 성수기는 김장철과 이제 맞물려서 네,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11월 초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생강의 성수기를 맞이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반입량부터 시세까지 좀 한 번 더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반입량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출하가 되면서 좀 많이 늘 걸로 보고 시세는 양이 좀 늘더라도 올해 전체적인 양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 약보합세 정도로 형성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약 보합세라고 전망을 해주셨지만요. 전년 대비 가격은 아주 월등히 좋은 시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맞습니다. 생강에 대한 정보 너무나 네, 꼼꼼히 네. 짚어주셨고요.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생강.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가락동에서 생강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11월 초부터요, 생강의 성수기를 맞이해서 말 그대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산지에 계신 분들 더욱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의 채소 생강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도매 거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박채문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전반적인 도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시세가 급등한 채소가 있다면 어떤 품목일까요? 예, 이번 주 시세가 오른 품목은 풋고추, 대파, 애호박, 당근을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중 풋고추 10kg 상자 시세가 45,500원으로 지난주 대비 한 27%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네. 그 시장 내 동향을 살펴보면요. 강원도 물량이 조기 마감이 되고요. 전라도 지역에 이제 작황이 좋지 않아서 그 물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은 10월 초까지는 좀 강세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 당근의 경우는 요즘 강원도 지역에서 주 출하되고 있는데요. 여름 폭염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지난해와 평년보다 한 2배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풋고추와 당근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럼 반대로 이번 주 시세가 좀 많이 떨어진 품목들은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예, 무가 33%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예. 그 밖에 이제 백다다기 오이, 생표고버섯, 적상추, 미나리가 한 15에서 2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주요 품목 시세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김장철이잖아요.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김장이 아니라 금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배추와 무 가격 이번 주는 좀 어땠습니까? 예, 이번 주 배추는 이제 고랭지 배추가 마무리돼가고 이제 출하 지역이 이제 중부권과 경부권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13% 하락한 5,200원에 거래되었는데요. 예. 소비가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 대비 한 53%, 전년 대비는 한 26% 아주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보다 33% 하락한 8,000원에 거래되어서 이제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예. 이제 강원도 물량이 마무리되면서 품위가 좀 다소 좋지 않고 근래 이제 시장 내 소비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배추, 무와 함께 김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또 건고추인데요. 맞습니다. 이 건고추의 가격은 어떻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건고추는 이제 건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양건초와 이제 화건초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양건초는 이제 우리가 흔히 태양초라 해서 이제 햇볕에 이제 건조한 고추를 말하고 화건초는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한 60도에서 70도 화력으로 건조한 고추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양건초가 화건초에 비해서 이제 인력도 더 들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선호도가 높아서 이제 시세가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예외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경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이 이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인데요. 예. 이번 주 그 건고추 그 양건의 이제 도매 판매 가격은 600g 기준으로 해서 18,900원. 18,900원. 예, 지난해 21,100원 대비해서 한 6% 예. 하락세로 거래되었습니다. 이제 화건의 경우는 12,200원으로 지난해 17,200원 대비 한 2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가락시장에는 외국산 건고추도 많이 유통이 되는데요. 예. 이번 달 외국산은 전체 건고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5% 정도 됩니다. 이번 주 평균 판매가는 1kg 기준 9,300원으로 이제 600g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네. 국내산 화건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으로 아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평균 판매가가 1kg 기준 9,30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 시세는 좀 어떨까요? 예, 그 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자료에 의하면요, 10월달 건고추 이제 화건의 시세는 올해산 생산량 증가로 지난달이나 이제 지난 해보다 좀 낮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가락시장에서도 판매가가 이제 10월 초에 16,000원대에서 현재는 12,000원대로 형성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2,000원대고요. 자, 이렇게 채소의 전반적인 도매 거래 상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채소인 생강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생강 같은 경우는 김장에서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그쵸. 품목 중에 하나인데, 자, 반입량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의 반입량 최근에 좀 어떻습니까? 예,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생강은 주로 이제 원강과 제강이 주로 들어오는데요. 예. 네. 이제 원강은 이제 가지수가 3개 이상으로 이렇게 몸체가 잘 갖추어진 그런 생강을 말하고요. 제강은 이제 원형에서 좀 떨어진 좀 작은 생강을 말합니다. 생강은 10월 들어 원강은 이제 일평균 19톤, 제강은 한 1.5톤 반입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순 접어들면서 이제 반입량이 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국내산 생강은 이제 10월 현재 경북 영주와 충남 서산 지역이 60% 이상 가장 60%.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강도 외국에서 또 수입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국내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생강은 주로 이제 중국에서 주로 수입이 되는데요. 네. 10월 수입 생강 반입량은 일평균 3.8톤으로 전체 생강 반입량에서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외국산이 전체 그 생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서요. 예. 영향력은 이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이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외국산 생강의 가격은 이제 국내산 대비 한 60에서 70%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채소 생강의 도매 동향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충남 태안에 생강 연구회가 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런 연구회가 아닌가 싶은데 전화 네.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회장직을 맡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태안에서 생강 재배 및 가공 유통 하면서 태안군 생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60살 신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강 연구회 굉장히 생소하고 좀 흥미로운데 이게 어떤 연구를 하는 단체입니까? 네, 우리 생강연구회는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풍력별 합선 단체고요. 네. 태안의 생강 재배 농가가 약 한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강 관련 기술 가격이나 현지 동향을 파악해서 이제 회원 간의 정보 교육 및 재배 기술 개선 등으로 우리 지역의 생강 발전을 위한 학습 단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니까 당연히 좋은 생강이 재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태안의 생강 재배 규모 현재 어느 정도예요? 예, 우리 태안만도는 비옥한 황토 개파랑을 영향을 받고 이 재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아주 진한 양질과 이제 생강 재배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평년 재배 면적은 250헥타르였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면적 및 가격이 하락세가 지속돼서 네. 올해는 한 160헥타르 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요즘에 이제 햇생강이 나올 시기라고요? 예. 아, 그렇군요. 올해 생강 상태는 좀 어때요? 올해는 생강 상태가 아주 좋질 않아요. 왜냐하면 폭염하고 가뭄으로서 아주 생육이 아주 다소 저조합니다. 아,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시세는 좀 잘 받고 계세요? 어떠세요? 시세는 작년보다는 아주 좋은 시세로 지금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킬로그램당으로 따지면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지금 6,000원에서 한 7,000원 선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킬로그램당 6,000원에서 7,000원 이 정도면은 네. 농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렇죠.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태안생강은 가공품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리 태안 지역에서 이제 생물 거래뿐만 아니라 이제 평강, 차, 네. 탄과 등을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겨울철 몸에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차 평강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날이 쌀쌀할 때는 또 생강차 맛한 게 없죠. 그렇죠. 자, 아까 뭐 네. 11월 상순까지도 꾸준히 재배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강 예, 수확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생강 수확할 때는 그 상처가 나지 않게 수확을 해야 하고요. 서리를 맞게 되면은 저장 시 아주 부패율이 높아짐으로써 네. 서리가 맞기 전에 우리 상강은 그 10월 23일부터 이렇게 수확해서 11월 초까지 이렇게 수확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오늘 굉장히 수확철이라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생강 관련해서 자주 전화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경연구회 신대호 회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농가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박채문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다음 주 생강 시세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예, 그 시장 내 동향을 살펴보면요. 지난해보다 확실히 작황이 안 좋은 걸로 보입니다. 다음 달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면요. 네. 또 수요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가격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박채문 차장의 분석과 생강연구회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계속해서 과일 시황 확인하시죠. 네, 오늘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품목은 수박입니다. 32.25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45.3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물량이 한 13톤 정도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네, 수박 8kg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13,746원,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는 1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14,674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928원 하락했습니다. 수박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그래프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10월 22일 22,087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 후로는 계속 조금씩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3일 이후로 반짝 상승하는 듯 했는데요. 다시 떨어지면서 오늘 13,74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고창군이 9,813원, 충북 음성군 11,701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부여군입니다. 7,76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과 음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네요. 15,000원에 낙찰됐고요. 음성군이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습니다. 11,70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 토마토입니다. 145.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34.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1톤 정도 더 증가했네요. 토마토 5kg 특품 기준 오늘 28,845원입니다. 어제는 33,000원대 시세를 형성했는데요. 어제보다는 시세가 하락했죠. 5,035원 떨어졌습니다. 토마토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하락세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10월 20일 45,000원대였는데 그 이후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29,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원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3만 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장수군이 가장 높았네요. 23,74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 멜론입니다. 반입 물량 확인해 보시죠. 36.72톤, 어제는 30.42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한 6.2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 8kg 상품 기준입니다. 어제 23,00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22,000원대로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등락가 볼까요? 850원 하락가면서 22,607원에 거래됐습니다. 머스크멜론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전반적으로 2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0월 20일 23,000원대였는데 비슷하게 유지를 하다가요. 10월 25일 어제였죠. 25,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 1,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2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창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6,000원, 평균가는 28,00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뱀니다. 57.49톤. 네, 어제는 80.5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23톤 정도 적게 반입됐네요. 배 신고 15kg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62,209원, 최고가는 73,000원, 최저가는 5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54,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시세가 상승했습니다. 7,981원 올랐습니다. 네, 배 신고 15kg 기준이고요. 산지별로 보죠. 연기군이 최고가 중에서 7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전주시 완산구가 42,250원을 기록하면서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포도 보겠습니다. 67.6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88.05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는 20.43톤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네, 포도 캔베럴리 5kg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3만 원, 최고가, 최저가 역시 3만 원으로 같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38,86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시세가 886원 하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개 품목 경매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의 과일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반입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사과 반입 물량입니다. 184톤입니다. 네, 전일 총계로 봤을 때는 149.1톤, 어제 들어온 물량입니다. 어제보다 34.9톤 더 많이 반입됐죠. 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특품 기준이고요. 오늘 35,995원을 기록했고 어제는 38,000원대였습니다. 등락가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759원 하락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10월 22일 65,000원대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24일은 43,00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은 다시 2,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45,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많이 올랐죠? 4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하락세입니다. 오늘 가격 35,99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 품종에 대해서 또 경락가를 확인해 봤는데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보는 과일에 대한 경매상을 좀 꼼꼼히 짚어볼 텐데요. 대한민국 대표 과일, 붉은 과일의 대명사, 아주 예쁜 과일이죠.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우리 경매사님이 사과 복장을 하고 나와주셨는데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우리 경매사님 예. 의상이 날로 화려해지고 있어요, 지금요. 예, 오늘 의상이 컨셉이 그럼 사과인가요? 사과에 맞게 네. 오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옷장에서 붉은색 옷은 다 꺼내서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쁩니다. 자, 오늘 이쁜 사과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될 텐데 이 이쁜 사과가 사실 올 여름 뭐 사람도 힘들었지만 사과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산지 상황은 좀 분위기 살짝 짚어주신다면요. 네.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로 비하면 생산량은 25%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고 특히나 대가 비율이 전년도보다 50% 이상 감소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뭐 5%도 아니고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올 한 해 지금 사과 이제 농사 지으신 분들이 얼마나 고충이 심했나 우리가 지금 잠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좀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좀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온 반입량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많이 들어왔나요? 어때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라서 186톤이 반입이 됐고요. 이제 25일 같은 경우는 148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시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경락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김장철인 관계로 지금 소매 매기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어제보다는 평균적으로 한 3천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좀
이제 소폭 좀 하락을 했는데 하지만 전날보다 지금 오늘 꽤 많이 반입이 됐잖아요. 예. 그에 비한다면은 그렇게 많이 또 하락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 양을 많이 도는 거에 비하면 그냥 보합세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너무나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많은 걱정도 하게 되는데 지금 약보합세로 이제 시세는 형성이 됐는데 가장 지금 사실 요 달마다 사과는 품종들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품종이 지금 가장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10월 말 현재로 보면은 미얀마, 네. 미시마, 미야비, 그다음에 후지부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요 사과들이 이제 어디서 많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주 출하 지역은 충주, 제천, 안동, 영주, 청송 등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고주 출하 지역들의 지금 생육이나 작황 상태인데 우리가 서두에도 뭐 워낙 올해 산지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곳의 생육 상황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상당히 이제 애로워하는 부분이 가격대는 작년도보다는 좀 더 오름세를 하고 있어도 네. 수확량 자체가 25% 이상 감소가 나오니까 농가 수치 가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좀 제값 잘 받을 수 있게 좀 힘을 써줘야 될 텐데 올해는 뭐 아무리 좀 가격이 소폭 올랐다 해도 말 그대로 워낙 반입량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산지 고착은 너무나 심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좀 사과를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아이고 눈이 부실 정도로 너무나 이쁜 사과인데 좀 높이 올려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좋은 사과 말 그대로 특품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색택, 그다음에 당도, 그다음에 이런 가형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특품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봐도 한눈에 봐도 지금 정말 좋은 특품의 네. 사과인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사과는 겉만 봐서도 모르잖아요. 속을 좀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시도해 네, 볼까요? 한번 시도해볼게요. 제가 힘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특품의 사과 속은 어떨지? 오늘 또한답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담당 PD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우리 담당 PD가 젊다 보니까 한번 하나, 둘, 셋! 한번 들어가. 네, 들어가. 이게 지금 과육이 지금 보통 단단한 게 아니네요. 예, 왜 이렇게 단단해요? 예. 이제 경도 자체가 단단한 게 네. 우리가 시장 경매 가격에서는 상당히 더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요. 지금 온스텝이 힘을 합해도 지금 이게 안 쪼개질 정도로 단단한 과형 지금 말 그대로 그 육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품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자, 소비가 조금 잘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계절은 소비가 살짝 둔화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그 수도권 지역이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제 김장철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 농가들부터 다 출하를 약간 줄이면서도 일단 그 소비자들이 그 김장 쪽으로 많이 시선이 가서 일단 소매 매기가 약간 부진합니다. 말 그대로 채소 그러니까 우리가 김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이 아이고 이제 배추 한 포기 더 사야 되니까는 사과 조금 덜 그렇죠.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은 우리 경매사님과 제가 나온 이유는 소비가 잘 되게끔 제값 잘 받게끔 우리가 또 이렇게 나와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이 맛있는 사과를 먹으면은 누구처럼 예뻐진다? 우리 MC님처럼 예뻐집니다. 많이 드세요. 들으셨죠? 예, 깜짝 놀라시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상 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살짝 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예. 반입량부터 시세까지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김장철이라 반입량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세도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약 보합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이쁜 사과에 대한 정보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오늘 의상도 너무나 이뻐요. 네, 이쁜 사과 전해주고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 맛있는 사과가요, 이제 김장철로 접어들면서 약간 소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환절기일 때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좋은 사과 많이 드셔야겠죠? 여러분, 우리 사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사과가요, 이경화 팜캐스터처럼 정말 예쁘네요. 정말 예쁩니다. 네. 빛나고요. 그러니까요. 네, 육즙도 풍부하다고 하니까 사과 맛있게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생생한 현장 소식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도 박채문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의 과일에 앞서서요, 이 과일에서도 한 주간 가격 등락이 있었던 걸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등락이 좀 큰 과일 어떤 거였나요?
예, 이번 주는 시세 하락한 과일이 좀 많은 한 주였습니다. 네. 오른 품목은 참외가 지난주 대비 19%, 신고배가 1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감귤, 단감, 토마토가 지난주 대비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그 하락폭은 이제 10% 이내로 이제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토마토가 지난해와 평년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시세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과일인 사과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전체 반입량부터 한번 살펴주시죠. 예, 이번 주 부사의 반입량은 일평균 91톤으로요. 지난주 62톤과 비교하면 점차 물량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양강의 경우는 이제 일평균 8톤 반입되었는데요. 점차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 이제 반입량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사과도 품종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요즘 많이 반입되는 품종은 어떤 품종인가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과의 품종이 한 7,5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품종이 이제 재배돼서 출하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년 동안 가락시장에 가장 많이 반입된 사과 품종은 부사, 그다음에 미시마, 홍로순입니다. 일반적으로 10월에는 부사, 양강, 그다음에 아오리와 부사의 교배종인 시나로 스위트가 주 출하되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11월이 들어서면은 이제 만생종인 부사, 이제 부사 계통인 이제 미시마, 미얀마 요런 품종이 이제 대부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출하되고 있는 부사 그리고 마무리 단계인 양광 주로 어느 지역에서 출하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0월 현재 부사는 이제 전북 무주가 이제 47%로 가장 많고요. 예.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장수가 22%, 경북 청송, 충북 충주 지역입니다. 이제 양강의 경우는 경북 영주, 충북 충주와 각각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경상북도 안동, 문경, 봉화 이 지역에서 주로 출하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사과 품종이 무려 7,500여 종이 넘는다고 7,500여 하잖아요. 종. 네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데 좀 특별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누베스 품종을 사과를 2017년부터 재배하고 있는 61살 조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루비에스 사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름이 정말 예쁜데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사과입니까? 네, 루비에스 사과 품종은요. 2014년에 농촌진흥청에서 사과 연구소에서 일본 품종인 알프스 오토메와 산사라는 작은 사과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한국 품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요. 좀 더 색깔이 빨갛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굉장히 작아요. 네, 예.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계기로 이런 루비에스 사과를 재배하게 되신 건가요? 네, 영천이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 그걸 알고 영천 루비에스 사과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제가 원래 작은 사과 품종인 알프스 오토메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영천시에서 알프스 오토메 재배하는 농민을 우선적으로 루비에스 사과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루비에스 사과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앞서서 언급해 주신 알프스 오토메와 이 루비에스 사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알프스 오토메는 30에서 50g이고요. 예. 루비에스는 70g에서 100g입니다. 아. 루비에스의 배가 되지요. 아하. 알프스 오토메의 배가 되지요. 굵기가. 그러고 네. 예, 그렇습니다. 당도는 좀 어떻습니까? 이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사과는요. 네. 알프스 오토메는 일본 품종인데요. 네네. 한국 품종인 루비에스 사과 보통 작은 사과보다 100g 정도 굵고요. 당도는 13브릭스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맛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질기지 않고 얇아서 먹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 루비에스 사과는 언제 재배를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재배합니다. 수확 시기는요. 네.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합니다. 아, 9월 중순까지면은 한 달 전쯤에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좀 이거 키우실 때 어떤 점이 힘드신 점 있었어요? 원래 같은 데는 봄에 서리가 좀 많이 오고 예. 겨울눈이 일어나서 피해가 심했는데 그렇지만 다행히 원래는 작황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루비에스 사과 올해 첫 출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출하량이나 시세는 좀 어떠셨나요? 원래 첫 수확입니다. 첫 수확인데 네. 60kg 정도 수확을 해가지고 출하했습니다. 출하량이 적다 보니 예. 가격이 많이 비쌌는데요. 네. 1kg에 한 2만 원 정도 했습니다. 원래. 그렇군요. 그러니까 60kg 정도 출하하셨고 키로당 2만 원, 한 120만 원 정도면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앞으로 시장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작황이 좋다면 네. 냉동이 생산량은 한 5톤 정도 예상됩니다. 5톤. 예. 수확에 비해서 인력도 적게 들고 네. 가장 중요한 소비자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뭐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홍보하는 1인 가구 수하고 그 이제 사과 적기 때문에 깎지 않고 네. 이제 혼자서 먹기 좋고 또 소풍이나 등산에 갈 때 이 과일이 작아서 호주머니나 가방에 넣기도 좋고 예. 시장 경쟁이 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좀 생산량이 많이 늘어서요. 내년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좀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루비에스 사과 농가와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역시나 사과 농가에게는 시세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년과 비교해서 사과 전체적으로 시세는 어떤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사 15kg 상자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반입량이 늘면서 지난주 37,000원 대비 한 22%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시세가 떨어졌는데요. 네. 근래 시세는 이제 지난해와 평년에 비하면 좀 그래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양강 10kg 상자는 지난주보다 반입량이 줄었으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시세는 24,200원, 지난주 대비 2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역시 이 사과도 다음 주 시세가 잘 나와야 할 텐데요.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예, 그 농촌경제연구원 네. 관측 자료에 의하면요, 이제 11월 이후 출하량은 이제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 대비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그 수요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네. 이 강세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과일 사과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구마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 분석 나우 오늘 함께할 작물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전체 반입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구마 오늘 총 74.2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5.68톤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21.42톤 감소한 반입 물량입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38,887원입니다. 어제는 33,690원대였는데요. 오늘은 38,887원, 어제보다는 5,197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0월 20일 5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23일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24일 반등했다가 어제는 37,000원, 그리고 오늘은 4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를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평균가입니다. 지난해 30일이 이 점선이고요. 실선이 올해 가격입니다. 최근 한 달간을 놓고 봤을 때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 같은 경우는 44,000원대를 기록했고요. 그 추세가 약간씩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38,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충남 논산시 21,485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당진군 22,886원이고요. 전북 익산시 25,872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당진군이 46,000원으로 최고가, 익산시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25,872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 분석 나우 고구마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반입량 보니까 한 74톤가량 들어왔는데 한 주간 전체 반입량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 고구마도 건고추와 마찬가지로요. 상장 예외 품목으로 이제 중도메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네. 호박 고구마는 경매를 통해서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밤 고구마는 이제 중도메인이 직접 거래량이 많습니다. 가락시장에 가장 많이 반입되는 품종인 이제 호박 고구마와 밤 고구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호박 고구마 일평균 반입량은 81톤으로요. 지난해 예. 대비 14% 증가했고요. 네. 평년 대비는 비슷했습니다. 밤 고구마는 24톤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50% 이상 이제 크게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 고구마 시세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예, 이번 주 호박 고구마 10kg 상자는 평균가가 26,7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7%, 평년 대비 37%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예. 역시 밤 고구마도 26,500원으로 지난해와 평년 대비 22%, 67% 높습니다. 네, 현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고구마가 현재 많이 생산되고 또 출하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이제 호박 고구마 출하 지역 비중은요. 예. 경기도 여주가 24%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청도 당진 예산, 그다음에 전라도 영암 익산 지역이 각각 10에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밤 고구마는 여주가 66%로 출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뒤이어 이제 익산, 논산 요 지역에 각각 10% 정도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들어서는요, 호박 고구마는 어떤 익산 지역의 출하량이 늘면서 32%, 여주가 20%, 당진이 11% 출하 비중을 보였고요. 네. 밤 고구마는 여주가 60%로 압도적으로 많고 이제 경북 상주 지역이 11%로 이제 출하량이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품종에 따라서 생산되는 지역도 다 다른 거네요. 예, 호박 고구마를 이제 2015년부터 네네. 17년까지 3개년 가락시장 반입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호박 고구마는 이제 연중 출하되고 있는데요. 네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그리고 9월에 이제 반입량이 다른 달에 비해서 조금 많고요. 반면 6월부터 8월까지가 상대적으로 반입량이 적었습니다. 시세는 5월에서 8월 달이 시세가 높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제 해당 달이 그 반입량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시세는 이제 반입량과 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시세가 좋은 특정 시기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기후에 따른 이제 작황 상태, 또 그에 따른 어떤 반입량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월별은 그런 상황이고, 뭐 저 같은 경우 오늘 낮에 부모님께서 농사지으신 고구마를 직접 쪄가지고 먹고 그렇군요. 왔는데, 네. 아니 근데 그게 밤 고구마였는데 호박 고구마가 가격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최근 3개년 가락시장 반입량을 살펴보면요, 호박 고구마는 연평균 한 26,600여 톤 반입되었고요. 예. 밤 고구마는 15,700여 톤 반입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호박 고구마 반입량이 밤 고구마보다 많은데요. 맞네요. 호박 예. 고구마가 이제 단맛이 강하고 이제 밤 고구마보다 이제 덜 퍽퍽해서 좀 근래 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세도 그렇군요. 이제 좀 높은 편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고구마 생산하고 있는 현장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난 16일에요.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이 특상자원 융복합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고창군 농업기술센터가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특산자원 융복합 사업은 농촌진흥청이 2019년부터 20년까지 2년간 전국 5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5억 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예. R&D 연구개발기술과 농업 농촌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 지원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을 육성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에 처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뭐 사업자로 선정된 데는 이 고구마 생산 기술도 큰 점수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고구마 재배에 있어서 고창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고창은 약 1,200헥타에서 3만 톤 정도의 고구마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재배 면적의 7.7%, 전북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인데요. 고창 고구마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깊은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고구마 종자 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어 품질이 균일하고 생산성이 높습니다. 네, 황토에서 재배되는 고창 고구마. 고구마 정말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어떤 품종들이 좀 있습니까? 네, 고창에서 주로 재배되는 품종은 꿀고구마로 알고 있는 베니아루카와 안노베니 등 일본계 품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예. 국내 품종인 호감미 등도 일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날씨 때문에 참 고생이었잖아요. 이 고구마, 네. 고창 고구마의 작황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 8월 달에 가뭄과 폭염으로 고구마 생육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또한 네. 수확량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확은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마무리가 됐나요? 네, 고구마 수확이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11월 초쯤까지 해서 모든 수확이 끝날 것 같습니다. 뭐 더 준비해야 될 것도 있나요? 수확한 고구마를 저희가 이제 잘 저장을 하겠고요. 예. 네네. 이제 대규모 농가들은 내년에 고구마 재배를 위해서 육묘라든지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육묘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농사의 시작이잖아요. 이 육묘 준비에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고구마 품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문제가 바이러스였으니까 고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2만 주의 무병 종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농촌진흥청 식량가공원에서 개발하여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호감미 품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집중 분석 작물 고구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소맥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매가 시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보시죠. 배추 고랭지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3,451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50원 하락했고요.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6,825원. 어제보다 7원 하락했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4,385원이고요. 어제보다 18원 떨어졌네요. 갓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725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35원 떨어졌습니다. 무 고랭지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2,364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9원 떨어졌습니다. 적상추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872원. 어제보다 8원 하락했습니다. 감귤 시설 10개 상품 평균가는 5,472원이네요. 네, 어제와 같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835원. 네, 역시나 어제와 같은 가격이었고요. 네, 축산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8,512원에 거래됐습니다. 한우 불고기는 오늘 4,349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삼겹살 보시죠. 100g 기준이고요. 오늘 1,951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입니다. 오늘 1,88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축산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벌써 7시 59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좀 비가 내린 지역도 있고 내일부터는 좀 쌀쌀해진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생강으로 만든 생강차 드시면서 건강 관리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무엇보다 수확철을 맞은 농민들 건강 관리 또 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강차 꼭 드시면 좋고요.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채문 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풋고추와 방울토마토 그리고 무 시세 정보 분석해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여기서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